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옵션 만기일을 소화를 하면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빅테크 중심으로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애플이 큰 폭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의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애플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기업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미국 기업 테슬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실적이든 주가 상승률이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기대입니다. 기대가 없었던 쪽에서는 한 줄의 이슈에도 호재로 크게 반영을 하는가 하면 기대가 높았던 것은 큰 이슈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죠. 각 종목과 산업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 브리핑 들으면서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 어땠는지 같이 복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장은 기대치가 참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아쉬운 현상의 반복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에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시장 흐름이 드러나네요. 이날 결국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600선을 이탈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락이 지수 하락에 다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일평균 거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거래가 실렸는데 결국에는 하락 쪽으로 음봉을 그려내는 10%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1.5%로 낙폭이 좀 더 컸죠. 미국에서 요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면서 고퍼주 중심으로 하락의 움직임도 일부 나타납니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죠. 요즘 시장이 밀릴 때마다 쏠쏠이 써먹는 하락의 재료가 바로 이 미국의 지표 호조, 금리 인하 전망 약화 부담입니다. 이 뉴스가 이날도 어김없이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온 직후 작용이 됐고요. 트럼프 경계감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자꾸 올라가자 미국에서는 친기업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관련한 공약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이 일부 호재로 반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로 국한을 해봤을 때는 관세 등에 대한 공격적인 트럼프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금리를 자극할 것이고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 우리 장에서는 조금 여실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는 과거 참 자랑스러운 분야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하기도 하죠. 여전히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한 매도 압력을 강하게 세웠고요. 그 앞단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있었습니다. MSCI 국가지수 50개 종목 중에 50개 중에 YTD 기준으로 상승률 1위가 대만이었고 한국은 47위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같은 반도체 가 아니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TSMC와 삼성전자를 놓고 조금 애석한 소음이 많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섹터에 이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참 많았습니다. 소음인지 잡음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노이즈가 많았던 시장의 이슈 등이 이날은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SK하이닉스 실적을 앞두고 슬슬 비중을 좀 줄여나가려는 듯한 외국인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로는 외국인이 그래도 좀 우호적이었었는데 이날은 SK하이닉스 매도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부재한 점, 이것이 이날 국내장을 또 하락으로 이끄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SK하이닉스 4% 이상 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장은 또 아시아장이 좋을 때 다른 국가 대비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등장하죠. 대만이나 중화권 대비 지금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도 그런 영향이 일부는 좀 들어갔었는데요. 중국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지준율 연내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그리고 오늘이 되겠죠. LPR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놨었고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멘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화권 쪽은 그래도 오후장에 힘을 낼 수 있는 요소
지도가 돼주기도 했고 TSMC 덕분에 대만 가권도 올라서긴 했는데 우리 장만 상승에 동참하지 못해서 아시아권 내에서 조금은 우리의 매력도가 떨어진 듯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튼 반도체 종목의 흔들림과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 날씨 같은 반도체, 그냥 점심 먹고 돌아서는 날씨와 조금 산책하다 또 보여지는 날씨가 다른 그만큼 급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건에서 나왔던 반도체 겨울 흔들림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내놓고 조금은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얘기를 또다시 꺼내들었고요. ASML 실적은 누적 주문량 급감으로 레거시 부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TSMC가 놀랄만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 AI 반도체는 그래도 굳건하다라는 스토리를 자극했죠. 그리고 나서 이날 금요일에 나왔던 반도체 노이즈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TSMC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둔 여러 가지 갈등설이 부각됐죠. 블랙웰의 생산 출하가 좀 지연되는데 이것이 블랙웰의 결함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함이 서로 너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등이 좀 촉발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TSMC가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엔비디아의 불만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갈등을 겪을 때 SK하이닉스가 혹시나 공급 차질 우려를 뒤지면 어쩌지? 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하이닉스 쪽이 좀 더 큰 폭으로 흔들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TSMC가 미국의 하웨이 칩 제조 여부 조사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는 조금 반사익 기대감으로 중국과 친한 반도체 기업들, 대주주가 중국인 기업 등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델릭스 15% 오르며 끝이 났는데 참고용으로 장중 고점은 23%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일회성 이슈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도 장중에는 11% 급등했다가 결국엔 3%대 상승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자, 로이터에서는 삼성전자가 ASML 장비 수령을 연기했다. 그래서 ASML 실적 부진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쪽의 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을 앞둔 비중 축소 움직임도 시장 일부의 분석으로 드러났고요. 외국인의 이날 금액 기준 매도 1위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한미 반도체, 하나정밀기계, 현대차 증권 등의 노이즈가 되겠죠. 아마 이날 장중 내내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미 반도체 이날 결국 10% 빠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그날 장중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점심시간 이후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6%, 그 전날까지 하락을 더한다면 이 거래일 동안 16% 하락으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떤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24일에 있을 SK하이닉스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지금으로서 중요한 건 사실 AI 반도체 진영은 강하고 레거시는 부진하다라는 게 이미 ASML, 삼성전자 혹은 TSMC, 엔비디아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로 이들에 대한 섹터 심리가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지출을 계속 하겠는가 가 가장 실적에서는 바라볼 스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의 실적에서 혹은 실적 이후 컨콜에서 CEO의 발언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맞소나 알파벳이나 메타 등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후반이니까요. 예의주시하시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미 때문에 혼미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17일만 해도 한미 반도체 좋은 실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7% 올랐어요. 그 다음 날 그 이상으로 빼버리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6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한화정밀기계가 HBM용 TC 본더 테스트 장비 SK 하이닉스 퀄테스트 기준 미달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때 한화정밀기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18일로 넘어옵니다. 개장 전에 현대차증권이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반토막에 가까이 내려버립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장비 납품이 내년 상반기로 이연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화정밀기계가 TC 본더 테스트 장비 쪽으로 SK 하이닉스 멀티벤더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염두에 된 건 아닐까, 이렇게 한화정밀기계와 한미 반도체의 경쟁 구도를 인식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급락이 나오니 점심경쯤에 현대차증권에서는 빠르게 AS 취지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이 한화정밀기계 문제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업체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술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좋고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를 재상향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일단 낙폭은 줄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하필 그 보고서에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경쟁사 대비 큰데 그 경쟁사는 H사는 퀄테스트 탈락이 확인된 걸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한화정밀기계 측에서는 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 노이즈가 쌓이다 보니 한미반도체가 이날은 장중 결국엔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급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흔들림을 보이자 급락하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흔들렸어요. 121선 회복을 앞두고 있었던 PSK 홀딩스, 결국에는 또 거기서 목전을 두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DI 같은 경우는 1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날 흔들림을 보이면서 121선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1선 강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반도체 쪽에선 무엇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미반도체의 노이즈가 계속돼서 이날은 흔들림을 좀 보인 거고요. 한미 쪽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미는 바로 경영권 분쟁 쪽에 이슈가 있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이날은 한미약품은 8%, 한미사이언스는 10% 급등하면서 다른 흐름을 나타냈죠. 한미약품 관련해서 임시주총 허가 신문기일이 10월 23일 일정으로 있는 데다가 주총 일정이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가 더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한미 때문에 정말 혼미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틈새 시장을 노려봐야 될까요?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흔들림을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나름 좀 잘 지켜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화증권에서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TSMC의 불화설이 돌았죠. 최근에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것은 설에 불과하죠. 아직 정확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후공정 기술 문제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설이었고요. 여기서 한화증권은 팩트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수율 문제, 가격 문제 등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짙어질 수 있다라는 팩트를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에서 원자 단위의 미세 검사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짜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신규 팹 장비 반입이 시작되고 산업용 원자 현미경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주목했죠. 산업용 원자 현미경에서는 이 파크 시스템즈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산업용 원자 현미경을 만들어낸 기업 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요. 파크 시스템즈 21만 원에서 31만 원. 그러니까 주당 가격으로 한 10만 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소폭 떨어진 채 반도체 쪽 심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크 시스템즈는 121선 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승률은 21%입니다. 수급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들여다봤는데 외국인은 7거래 연속해서 매도합니다. 10월 달, 9월 달에는 좀 사는 추세다가 최근 들어 조금 매도로 바뀐 것은 부담이고 주의해야겠죠. 다만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이 시점에는 기관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을 중심으로 6일간 사들이고 있어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는 지금 현황 파크 시스템즈의 수급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자 보고서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는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종목으로 같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채 끝이 났어요. 차분했던 시장 속에서 다우와 S&P 500은 또 최고가 마감을 썼네요.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급등했고요. 통신주나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눈에 띄었던 게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용 로봇 관련한 기업이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가자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2% 떨어지며 $70를 하회하기도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좀 고조되는 소식이 이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던 바가 있어서 유가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애플과 넷플릭스, 엔비디아를 꼽아봤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긍정의 보고서를 냈는데 엔비디아만 소폭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을 이끌어주면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반도체는 떨어졌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국한되는 내용으로 엔비디아의 파급력이 조금 좁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보다는 개별 이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고요. 애플과 넷플릭스가 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좋지 못할 것이다. 화웨이에게 밀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왔었던 애플인데 중국에서 이번 16 시리즈가 전작보다 20% 더 판매량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300로 언급했습니다. 1.2%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넷플릭스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유료 가입자가 증가한 것 덕분에 11% 폭등이 있었죠. 올해 들어서 57% 상승했는데요. 시총 23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훨씬 전에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시총 50위권,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도 훨씬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넷플릭스, 최근에 이유 있는 신고가, 개별 종목 이슈에 조금 집중되는 시장 현황을 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날도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도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 혹은 가상화폐 시장에 반응이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등의 종목이 11% 급등했고요. 실적 시즌 경계감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 ASML이 분명히 실적을 못 내놓고 빠졌었는데 오히려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 속에 올라갔고 TSMC는 올랐다가 결국 하락으로 끝이 났죠.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해석도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의 주목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매물도 소화해 나가는 흐름이 있었죠. 자, 뉴욕의 핫 이슈로는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만 화웨이나 샤오미의 연말에 신규 스마트폰이 나올 때까지도 흐름이 좋은지는 봐야 한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같이 덧붙여졌고요. 때마침 애플 흐름이 좋을 때 알리바바 광군제에서 애플의 16 시리즈 프로모션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모처럼 좀 애플 진영을
바라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중국에서 승인 보류 났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TSMC는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 이야기, 벌금이라던가 추후 조금 징벌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하락하기도 했네요. 그 밖에 특징주로는 비스트라 에너지, 가스 종목이자 원전 종목이기도 하죠. JP모건에서 36%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3%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뉴욕의 핫이슈를 살펴봤고요. 모처럼 애플 관련주입니다. LG이노텍부터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BH. 올해 등락률 보신다면 다른 종목들 뭐 흔들린 것도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조리 다 연초 대비 떨어져 있는 종목 군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애플의 기대치가 그만큼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애플향 온디바이스 AI 종목으로 태성 같은 경우는 좀 부상을 해서 올해 좀 남다르기도 했었죠. 올해 등락률 990%를 기록했네요. 애플 쪽에 대한 소식들 계속 살펴보시면서 관련주의 회복 시기를 좀 점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는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과거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긍정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내가 당선이 된다면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에 화답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었었죠. 슈퍼팩. 여기에 3분기 동안 일론 머스크가 1,00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 슈퍼팩을 통해서 매일같이 한 명을 추첨해서 13억 원을 매일매일 지급하겠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그러니 트럼프를 지지해라. 라며 트럼프에 대한 명확한 러브레터를 다시 한번 펜실베니아주 연설 등에서 집회 등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 측에서는 빠르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2022년도만 해도 이 둘 사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했었죠. SNS로 사기꾼이네 허풍쟁이네 하며 모욕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애정을 주고받는 사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의 애정은 돈과 사업의 미래가 걸려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사업적 난항을 겪은 것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AI, 우주, 전기차, 여러모로요. 그러다 보니 정부와의 이제 관계가 좀 좋아야 될 텐데 바이든, 해리스와는 그것이 좀 어려워 보이니 트럼프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외치는 전기차 IRA 보조금 폐지나 중국에 대한 규제는 결국에는 테슬라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둘의 사이가 좋아진 이유를 꼽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띠고 있는 상징성과 그리고 그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재력 등에 당연히 손잡을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얘기하네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사랑 속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게 이제 허리케인이나 중동 불안이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안 좋은 미국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바꾸고 싶은 욕구가 좀 자극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산과 우주항공,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영향이고요. 화성에 2028년도에 갈 거야. 일론 머스크랑 상의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의 발언도 거론이 됩니다. 그 밖에는 바이오 쪽도요. 중국에 대한 바이오 규제 움직임이나 이제 바이오 시장, 헬스케어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유시장 경쟁으로 두자라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밖에는 재건이나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히토류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한 종목군들 원전 이야기 많이 거론이 됐었죠. IM증권에서는 미인주를 선택하듯 트럼프 수혜주를 봐야 하는데 조선과 방산, 바이오 시밀러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추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과 방산 얘기가 나와서 연결고리에 살짝 더 이어가겠습니다. 연결고리 타이틀을 부상으로 잡았는데 반도체 진영은 조금 다치는 부상이 나온 상황이죠. 다만 과밍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GB200 그러니까 블랙웰로 만들어
이어진 이 서버 주문량이 3-4배 정도 AI 가속기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BM이 2배는 더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호퍼 시리즈보다에서요, GB200 블랙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진영이 좀 회복될 수 있을지 HBM 이야기 일부 체크를 해보고요.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9월, 10월 상승률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한전 KPS 이런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 대비 확실히 좀 선전하고 신고가에 진입하거나 다가가려는 기대치도 좀 일부 등장합니다.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9%, 외국인의 매수가 10월 들어서 가장 많이 집중된 종목이기도 했는데 30% 정도 9월, 10월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엔 일부 쉬어갔습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도 나쁘지 않은 시장 대비 상승률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원전 쪽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저희 시간에 많이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빅테크가 원전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 콘스텔레이션이나 비스트라 등의 신고가를 갔고요. 우라늄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한 달 사이에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바로 어제 나온 속보가 있었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4개 건설 연말에 발표한다라는 얘기 잠시 후에 헤드라인에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짚어줄 겁니다. 원전에 대한 뉴스가 자극된 점, 그리고 방산 조금 무섭습니다. 국정원에서 북한이 무기를 넘어서 병력을 러시아에게 보내고 있다. 10월 8일부터 보내기 시작했고 12,000명 정도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서 이들의 큰 도움이 되겠냐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러시아는 신병 위주인데 북한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이 어찌됐건 간에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파병을 보낼 만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고, 역으로 북한이 위기에 처하거나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때 러시아도 충분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일단 한국국방연구원 측에서는 분단 후 최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쪽에도 여지없이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방산 들어가 있는데 단독 뉴스입니다만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10조 규모인데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과 함께 후보로 검토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왕고래 일정 관련해서는 슬슬 또 한 번씩 언급이 되네요. 미국의 슐럼버거가 대왕고래 성분 기록과 분석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전달이 됐고요. 포항 넥스틸이 탐사 시추 작업에 특수 관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관련 종목들 꺼내보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시장 뉴스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 개별 이슈나 실적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종목도 수요일 빼고 매일같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일정도 오늘은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내일은 경남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SMR 관련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바이와 튀르키예 등에서는 방산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2일이 벌써 왔네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일정 있고요. 드론 UAM 박람회가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원전과 방산에 대한 협업 이슈가 나올까? 앞서 봤던 연결고리 내용과 또 같이 연결이 돼서 넣어봤고요. 그 밖에 시간 외에서 좀 이색적이었던 뉴스는 금요일장에 로봇 사업 부분 물적 분할한다는 CU박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온 로보틱스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시였죠. 물적 분할 시기는 2025년 1월 1일 내년도 딱 시작과 함께 진행이 되네요. 시간에서 CU박스는 9% 이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월화수목금 실적이 쏟아집니다. 일단 방산주 얘기 아까 했는데 로키드 마틴과 레이션테크 등의 종목 등이 화요일에 실적 발표 있고요. 수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S일렉트릭과 HD 현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목요일로 넘어가면 SK하이닉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 LG전자, KB금융 등이 나올 거고요. 금요일은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
실적이 쏟아집니다. 자, 다음 주가 삼성전자 확정 실적 대기 모드고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들의 실적과 콩콜에서 반도체 진영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는지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1월로 넘어갈 경우 5일 대통령 선거, 7일에 MSCI 반기 리뷰, 8월 FOMC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말 방심할 틈 없이 흘러갈 것 같네요.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내용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살짝 언급은 드렸었는데 원전과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중요한 일정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먼저 움직인 것이 국내 원전주까지 멱살캐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 돋보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4기에 대한 건설을 연말에 발표하겠다라는 인터뷰가 어제 KB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또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또 한껏 끌어올리는 인터뷰가 됐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슈 먼저 띄워놓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MR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국내 SMR 관련주 민영 앵커가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준 내용들 또 한 번 좀 표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아무래도 목요일에 시세를 좀 뿜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시세도 약간씩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SMR 관련주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SMR 관련한 이슈가 좀 터질 때마다 한 번씩 좀 시세를 체크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에서 아무래도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SMR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능력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5년간 연 20기가량의 SMR 제작 시설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로드맵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SMR 관련해선 한전산업, 슈어소프트테크, 금양그린파워, 서전기전,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대우건설, 우리기술, 우진, BHI, 오르비텍,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이 원전 관련해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제 나왔던 인터뷰 내용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24일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주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체코와도 원전 동맹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한 2주 전쯤에 들려왔습니다. 체코뿐만이 아니라 동유럽의 한 3국국 정도의 공동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동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들, 특히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한 협력 소식들도 들려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동유럽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도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5, 6호기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다라는 소식들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는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형 원전의 내러티브로 돌아가서 관련주들을 체크해보는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쪽에서 역시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조기기, 주변기기 쪽, 그리고 서비스 쪽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내일이죠. 22일 경남 지역에서 SMR 관련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컨퍼런스에 여러 미국의 유수기업들도 참여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내일 장중에 관련해서 이슈들 터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일까?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인터뷰 진행했던 내용,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가 가능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지난 6월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열렸던 뉴 뉴클리어 4 마린타임 런던 서밋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기술과 SMR에 접목한 부유식 SMR 관련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우리 원전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들 익숙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유식 SMR의 장점들 한번 지켜보면요. 이 토목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던가 제작 시간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유식 SMR을 통해서 조선사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조선사들이 SMR, 특히 이 부유식 SMR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테라파워, 서던컴퍼니, 코어파워와도 지금 SMR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후일담이다, 후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도 SMR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이 부유식 SMR 쪽에서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SMR 이야기가 나올 때 조선사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인도 IPO 일정도 바로 내일로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현대차 처음에 인도 IPO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현지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IPO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확보한 자금은 현지 전략 SUV 확대를 하고 전기차 생산 라인 등에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만약에 인도 법인에서 이렇게 자금 수혈과 여러 가지로 형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부품주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부터 대원강업까지 지금 현재 42개사 중에서 대부분의 좀 부품사들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SL은 자동차 램프와 전동화 부품 쪽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인도 매출 비중이 13.1%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PHI의 경우에는 인도 법인이 7.1%가량의 매출을 2023년 기준으로 내주고 있고요. 화신은 20.1%로 상당히 높은 인도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는 자동차 내 외장 부품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 15.2%, 성우하이텍은 10.4%의 인도 매출 비중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현대차 인도 IPO와 관련해서 부품주 쪽을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도 매출 비중 함께 체크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인도에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SUV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낼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주들 그리고 SUV 관련해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공 전략단에 출연하시는 김경준 부장님도 이 정리해 주신 내용처럼 인도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로 압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해서 종목들 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뉴스들 정리해 봤고요. 이에 맞춰서 전략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성우 이사님과 한 주 주간 시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장은 옵션 만기 등을 소화하면서 소폭 오르며 끝이 났고요.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았으나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도드라졌던 건 애플, 혹은 넷플릭스 등의 종목들이었고요. 유틸리티 쪽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래서 원전의 내용도 아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번 주 실적 빅위크거든요. S&P 500 네, 정말 다수의 기업의 실적 쏟아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예년 대비, 그렇죠. 3분기 대비, 그다음에 저번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 20-30% 정도 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실적 레벨업이 나타납니다. 3분기 현재까지 발표한 3분기 실적을 S&P 500의 지수의 추정치로 대입해 봤을 때는 약 5% 정도의 기본 상승 여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추가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더해져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그러겠네요.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의 실적 발표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면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내역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은 비중을 높게 갖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긍정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 있을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ASML과 TSMC 실적의 엇갈림, 그리고 TSMC의 호재를 하루만 반영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네. 무엇보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이것이 시장의 좀 주요 키로 자리합니다. 각각 좀 언급 주신다면요? 전거래일 엔비디아는 장중 신고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발표를 놓고 그날 장 후반에 반도체주들의 매수가 동시로 나타났는데, 전거래일에 그 개장 전에 한미 반도체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노이즈도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그룹 전부 다 주가가 약한 모습이었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건 지금 해외 반도체 장비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노이즈가 일부 나타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겠고, 더해서 SK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는 약 7조 원 내외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7조 5천억, 한 8조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좀 반등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저항을 놓고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또한 크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보유자분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어떡할까요? 사실 본질적으로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이 좋고 H사라고 말 나오는 그 경쟁사 대비 아직도 기술력은 우위에 있다입니다만 계속해서 좀 잡음이 껴있다라는 것에서 흔들림입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매수 기회는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고, 보유자 기준에서도요. 네. 여기에서 가격으로 한 9만 원대 정도 이하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안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폭 자체가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박스권 흐름이다 보니까 네. 상승에 대한 여력 같은 경우는 20% 있다라고 해요.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한 20% 존재하면 여기에서는 손익비가 제로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는 큰 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유보를 하는 거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빠지면 9만 원대, 대신에 오르면 위로 20%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오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보는 거죠. 네, 참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있는 접근이 가능한 반도체주는 뭘 보시는지 궁금해요. 앞서 하나증권에서는 파크시스템즈 원자현미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 갖고 계신 종목 계실까요? 파크시스템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반기 연말로 갔을 때 변수가 뭐냐면 해외 장비의 국산화 쪽을 준비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검사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테크인 같은 경우를 추적을 하는 거죠. 검사 장비 같은 경우가 테스트가 통과되고 납품이 나타나면
뭐 여기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2배 그 이상 있다 보니까 통과할지 말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진입보다는 해당 종목 위로 업사이드가 큰 종목, 이벤트 요소가 실제화됐을 때 업사이드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한다면 이야기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고 주말 사이에 이제 속보도 있었죠. SMR 관련한 대통령실의 KBS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SMR 이제를 필두로 해서 두산에너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꽤 좋거든요. 네. 완연한 서브 섹터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쪽은요? 오늘 두산그룹의 이사회죠. 네, 이 합병권 관련해서 이사회인데 아무래도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했죠.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의 주식 비중을 3주 초반 3.1주에서 한 4주 정도로 늘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조정 통해서 아무래도 뭐 이 두산그룹의 합병권 같은 경우는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 파트를 담당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가 나가면 함께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밥캣은 저평가 구간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짚어주신 것처럼 소형 모듈 원전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인 점이고 여기 더해져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해외주들을 보는 게 낫습니다. 뭐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비록 주가는 올해 대비해서 2배 정도 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는 올해 내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짓는데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기 같은 경우를 감안하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올해 내년은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연속될 때 그 산업재해 사이클은 평균 한 10년 정도를 대입을 했을 때 완만하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로는 최근 상승은 급했지만요. 여기에서 매도를 할 때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고 미국 내에서 SMR 관련주들도 꼭 같이 체크하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SMR 짚어봤고 이번 주에 현대차 IPO 일정 있습니다. 인도법인 22일 저희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일정이긴 한데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대응할까요? 다행히 흥행의 형태가 나온 거고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뭐 인도법인 같은 경우에서 좀 조금 더 증산하는 거죠. 증산 개념과 함께 연말에 갈수록은 현대기아차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는 모비스에서 그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연말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거기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뭐 모비스, 글로비스 축으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의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서 그 점을 캐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 현대모비스 등도 같이 살펴야겠네요. 현대차 IPO 관련해서는 좀 짤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없던 기대감이 좀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생각보다 15 시리즈보다 좀 잘 팔리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올랐는데요. 네. 아이폰 종목들도 뭐 다른 종목 고점 갔다가 빠진 것과 생각해봤을 땐 그냥 계속 빠지고 있어서 네. 이쪽도 기대치가 정말 낮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죠. 낮은 상황에서 중국의 판매량이 는 거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LG 이노텍 정도를 보는 건데 애플 밸류체인 안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으로 자꾸 다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밸류 매력으로 이노텍을 볼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물음표는 있어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신규 매수도 좀 일부 가능함을 LG 이노텍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작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애플 밸류 체인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대형주 쪽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강해서 막 끌고 질주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섹터 내에 대장
LG 이노텍으로만 조금 압축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였고요. 이제 이사님의 픽 열어볼 텐데 저희가 다 잘 아는 종목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저평가 구간, 저 외신에서 이런 멘트를 예전에 봤던 것 네. 같아요. 국내 변압기주가 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월가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3분기 실적은 병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수출주들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은 게 원달러 환율이 빠졌을 때 영향 그 부분이 있고 거기 더해져서 물류 같은 부분의 차질, 물류 비용이 3분기에는 꽤 크게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약간 단기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매수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거의 전고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만 원대인데 30만 원대 이하 주가가 뭐 실적 발표 전, 후 이렇게 도달하면 접근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변동이 나올 경우에 지금 가격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 3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